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주 화요일 오후 2시에 어김없이 찾아뵙는 에브라임 사이콜로지스트 김샘과 함께하는 G 컨퍼런스. 오늘부터 특별히 GBU 교수학습센터와 공동으로 LDT 리더십 과정을 시리즈로 이어집니다. 지금 세상의 리더들이 역할이 세상을 어떻게 바꿔놓는지, 그리고 리더의 그 악한 역량이 세상을 어떻게 도탄에 빠뜨리는지, 이러한 것들을 두루두루 느끼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리더십은, 그리고 여러분의 리더는 누구입니까? 리더십이란 무엇인가로부터 지속적으로 리더십이 왜 필요한지, 리더십이 무엇이며 그런 이론적 근거 또는 현장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그 케이스들을 바탕으로 여러분과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누군가에게 묻습니다. 리더십이 뭐야? 하고 물었을 때 사람들은 여러 가지 형태로 대답을 합니다. 리더십을 얘기하려니 사람도 나올 것이고 조직도 나올 것이고 하는 일도 나오실 거고 뭐 직능도 직위도 영역도 또 영향력 미치는 거 파워 뭐 스킬 기본 별게 다 나올 겁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가 비즈니스 대학에서 진행되는 리더십 특강이니만큼 비즈니스에 필요한 현업에 필요한 지금 우리가 해 나가고 있는 그 영역에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왜 어떤 방식으로 해 나가는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제시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할 수 있으면 여러분이 또 다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LDT 리더십은 말 그대로 배우고 런 그리고 현장에서 행동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가르칠 수 있는 리더를 양산할 수 있고 리더를 숙성할 수 있고 육성할 수 있고 후원할 수 있고 그리고 리더가 제대로 역할할 수 있는 비즈니스 영역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모아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강의든 아니면 어떤 이론이든 어떤 책이든 드라마든 아니면 문화 어떤 영역에서 봐도 그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게 되면 세상은 쉬워집니다. 그 개념이라는 말을 컨셉이라 그러는데 그래서 뭐 부모와 자식 간이 대화할 때 아니면 직장 상사와 동료 아니면 뭐 외부 거래처 해외 이런 모든 그 대상들과 함께 강의를 하든 대화를 하든 소통을 하든 여기에서 컨셉이 맞니 안 맞니 하는 얘기들을 아마 자주 쓰고 많이 들어왔을 것입니다. 리더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개념을 제대로 파악하고 이해하게 되면 우리가 앞으로 생활하는데 그럼 리더십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리더십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했을 뭐 조직에서 회사에서 직장에서보다 리더십은 우리가 가장 잘 배울 수 있는 것은 바로 삶의 현장입니다. 삶 속에서 나오는 리더십 그 삶 속에서 내가 어떠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누구를 추종하고 팔로워가 되기도 하고 리더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중재자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관찰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그 다각적인 방면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하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리더십의 개념, 컨셉을 알면 뭐가 보인다? 내가 지금 위치에서 아니면 내가 걸어가던 길에서 그 방향이 보이는 거예요. 그 방향을 제시해 주는 거. 그래서 멘토링에도 리더십이 필요한 거죠. 습관을 만들어준다. 트레이닝에도 리더십이 필요한 거죠. 아니면 성과를 창출한다. 코칭에서도 리더십이 필요하죠. 그래서 리더십 영역 안에는 우리가 학습하고 훈련하고 이루어 나가고 성장해 나가는 모든 영역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뭐 멘토링, 트레이닝, 코칭, 카운셀링, 컨설팅 이런 모든 영역들을 한데 묶어서 그거를 어떤 현상에서 어떤 상황에서 작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는 게 바로 리더십입니다. 그래서 컨셉을 알면 뭐가 보인다? 방향이 보인다.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컨셉을 제대로 이해해도 방향이 보입니다. 나의 직무나 업무, 마케팅 분야에 있어서는 뭐 제품 컨셉을 한다든가 멤버십에서는 뭐 사람이나 조직 구성의 컨셉을 한다든가 아니면 하고 있는 일의 각각의 영역에서 그 컨셉을 쉽게 얘기하게 되면 우리 어린 때 이제 배웠던 낱말의 뜻을 정리하면 된다. 그래서 연구자들은 그거를 정리하기 위해서 선행 연구를 찾아서 뭐
정의를 내리고 조작적 정의를 하고 뭐 가설을 하고 이런 과정들 절차들을 거쳐 나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LDT 리더십의 이제 컨셉을 쉽게 정리하게 되면 직접적으로 배워서 현장에서 행동하고 그 성과를 바탕으로 다른 사람을 육성하면서 가르치는, 그래서 Learn to Teach LDT 리더십이라고 리더십의 그 유형을, 뭐 리더십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리더십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흔히 리더십이라는 것을 학자들은 연구한 시점을 기준으로 생각하게 돼 있죠. 그래서 어느 이론에 근거한 것이냐. 그런데 엄밀하게 따지면 비즈니스에서는 이론적 근거보다는 성과를 바탕으로 리더십을 발휘하고 창출하고 그거를 본받고 다시 복제되는 게 난 훨씬 더 나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비즈니스 대학에서는 이론적 토대나 근거들은 아주 쉽고 간단하게 딱딱 잘라서 얘기하겠습니다. 리더십에 대한 연구를 한다는 것은 논문으로 썼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대학이 다 연구 중심 대학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논문을 쓰는 거. 그래서 대학 교수들 평가가 강의력으로 평가받는 거는 뭐 인기도죠. 인기도. 뭐 수강자가 몰린다든가. 그러나 실질적 평가는 연구 실적을 가지고 한다는 거죠. 우리나라에도 이제 강의 중심 대학들이 해외에서처럼 생겨나고 있고 또 온라인 비대면 대학들이 많이 생겨나니까 이런 온라인 교육 플랫폼 GBU, 비즈니스 대학 같은 데서 여러분에게 강의 중심으로 직접적으로 터득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LDT 리더십을 정리하기 이전에 그럼 리더십은 어떤 것들이 있나 하게 되면 리더십 연구는 그 세계대전, 1, 2차 세계대전이 나오고 난 다음에 1940년대부터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는데 그때 나왔던 그 리더십 이론들을 특성 이론이라 그래요. 리더십 특성 이론. 아마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겁니다. 그 리더십 특성 이론이 있고 보통 그 이론적인 것은 세상이 바뀌는 것은 한 10년 단위면 세상이 강산도 변하다 하잖아요. 그런데 IT는 5년 이전에 바뀌는 거예요. 4차 산업혁명이 오니까. 그런데 이론적 토대나 사례 연구를 하게 되면 보통 20년 단위로 그런 흐름들을 볼 수 있는데 1940년대에 특성 이론이 나오고 다음 60년대, 그 60년대에 나와 있던 게 이제 행동 이론이라 그래요. 리더십 행동 이론. 다음 80년대부터 나와 있는 게 리더십 상황 이론 하는데 뭐 특성 이론, 뭐 행동 이론, 상황 이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이미 우리 삶 속에서 지금은 이 세 가지가 전부 토탈리티화되어 있다는 것을 알면 됩니다. 쉽게 말해서 그러면 특성 이론은 뭐다 하게 되면 그걸 한마디로 요약하면 리더는 태어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성 이론의 사례를 보게 되면 다 왕 이야기, 뭐 징기스칸 이야기, 옛날에 그 태어나서 물려받은 사람들이 뭐 신뢰라든가 뭐 만민을 대하는 거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것들을 얘기를 많이 했죠. 거기에 보게 되면 뭐가 안 나와요? 개인적 사례나 그 야사에 나와 있는 것들이 잘 안 나오잖아요. 어떻게 이제 통치하고 그런 전제주의 상황에서 이래 나가고 있는 건데 리더는 태어나는 것이다를 바탕으로 했던 게 소위 말하는 특성 이론이에요. 뭐 지금도 그 태어난 리더들이 있잖아요. 금수저 리더들. 이런 사람들이 다 태어나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60년대 되면서 그 한국 전쟁이 끝나고 우리나라에서는 본격적으로 이제 경제 부흥의 길, 그게 뭡니까? 그 운동들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나온다라든가 그 당시에 그 서방에서는 뭐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고 재건하고 이제 선진국 이제 활동, 영역, 산업 이런 것들이 나오다 보니까 어느 조직의 리더들이 행동이, 그들이 습성이, 그들이 갖고 있는 스킬이 조직 전체의 성장이나 발전 성과에 좌지우지한다. 이게 바로 뭔가 행동이론이에요. 그러니까 행동이론을 한마디로 하면 리더는 만들어지는 것이다 하는 게. 태어나는 게 아니고 하나하나 자기 그 리더가 만들어지는 거에서는 자기 스스로 뭐가 바탕이 돼야 된다. 빌더, 스스로 우뚝 서는 빌더가 바탕되고 다음 셀프 리더십이 바탕되는 거죠. 그리고 시간 관리, 목표 관리, 뭐 인맥 관리. 그러니까 이때 이제 많이들 나오기 시작한 게 본격적으로 한 게 이제 산업화되면서 그 2차 세계대전 이 끝나고 난 다음 산업화되면서 산업의 영향에서 이제 기계화가 이제 본격적으로 돼가고 자동화가 돼가고 이런 시점. 그거를 산업혁명 차원에서 보면 1차
2차 증기 기관에서부터 2차 이제 기계화에서 자동화에서 다음 인터넷화에서 지금 이제 4차 산업혁명은 그 인터넷과 지금 세상 흐르는 것들이 모두 하나로 묶어져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리더는 자기가 하기에 따라서 이제 만들어지는 것이다 하는 것이고, 다음 80년대부터 나와 있는 거는 바로 이제 상황이론은 그때그때 달라요 하는 거예요. 그때그때 달라야 하는 것은 특성이론, 행동이론을 바탕으로 뭐에 따라서, 조직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여건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상황이론에서는 조직원이 리더를 만든다 하는 거죠. 그때 좋은 리더들이 하는 말이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 직원들이 잘해서, 파트너가 잘해서, 그리고 하부라인에서 잘해서, 함께하는 멤버들이 잘해서 잘했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면, 그러면 시대의 흐름에 맞는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다고 보는 게. 그렇다면 LDT 리더십은 뭐냐 하게 되면, LDT 리더십은 특성 이론에 대한 거는 전혀 이제 배제를 하고, 금수저든 은수저든 그런 일종의 환경 하나로, 상황으로 묶어버리고, 기본적인 자기 스스로 기본이 되어 있는가 안 되어 있는가 이제 베이직화하는 거. 그래서 기본은 배운다는 거죠. 런두 티치, 기본을 배우고 이론을 배우고, 그리고 좋은 역량 있는 사람들에게서 겸손한 자리에서 학습한다는 거죠. 트레이닝에서는 스타디라고 하는데 코칭에서는 러닝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러닝할 수 있는 거. 그래서 비즈니스 대학 같은 데서 우리가 함께 온라인을 통해서 러닝하고 있는 거하고, 다음에 행동 이론에 이제 기반을 두는 게 사실은 학습하면서 자기 개발이거든요. 자기 개발. 행동 이론의 근간은 자기 개발이기 때문에 자기 개발을 통해서 잠재력을 발굴해서 만들어진다. 그걸 어디서 활용한다? 현장에서 활용한다. 그래서 현장에 답이 있다는 얘기. 지금 나오는 그 모든 그 리더십 이론에 보게 되면 행동 이론에 근거한 게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그게 언제 60년대에 이제 학자들이 본격적으로 연구하고 대두되었던 이런 거고, 그런 행동하면서 습관이 만들어지고 스킬이 길러지고, 그 스킬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니까 따라하는 사람, 팔로워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D에서 T로 넘어갔을 때 그때 코칭, 가르치는 방식이 코칭 방식, 트레이닝 방식, 티칭 방식, 컨설팅 방식, 여러 가지 프레젠테이션, 커뮤니케이션 이런 것들을 해나가는 건데, 브리핑도 하고. 그래서 가르친다는 것은 하나의 아성 프로세스를 만들고 새로운 사람들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거죠. 지금은 뭔가 이 상황이론, 행동이론, 특성이론이 모든 게 가미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자기 개발을 통해서 그것을 자기 경영화할 수 있는 게, 그래서 행동이론, 자기 개발이 이 매개 변수로 쓸 수 있는 거죠. 독립 변수가 리더십에서는 자기 자신인 거죠. 그 자신을 종속 변수의 조직의 성과로 나타난다면 리더십이 건 성립하는 거기 때문에 그때 어떤 매개체가 있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자기 자신을 저는 이 책에서 뭐라고 얘기해 놓은 거면 빌더화돼야 된다. 그게 빌더십이죠. 스스로 뭔가 집을 지을 수 있는, 스스로 꿈을 설계할 수 있는, 스스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그런 종속 변수에 가기 앞서 이 독립적인 변수가 내 개인이 되고, 그 개인들이 그 매개체들을 만나는 거, 조직도 만나고 팀도 만나고 환경도 만나고 여러 가지를 만나면서 이 안에서 시간 관리도 하고 목표 관리도 하고 인맥 관리도 하고 소통도 하고 역량 개발도 하고, 이런 과정들이 자기화돼서 매니지먼트, 셀프 매니지먼트를 할 수 있으면 그게 셀프 리더거든요. 그 셀프 리더십이 다른 사람들이 따라할 수 있고 추종자가 생겨나고 하나의 영역 프로세스로 나오면 그게 곧 무엇이다? 그게 바로 LDT 리더십이라는 게. 내 성장의 과정, 그리고 내가 성공의 과정들을 하나의 영역에서 그거를 모형으로 만들어내는 게 바로 LDT 리더십입니다. 그래서 런두 티치, 배우고 행동하고 가르친다. 그걸 무엇을? 성공자들이 갖고 있는 영역을 갖고 있다. 성공자들이 그 특성들을 보면 성공자의 특징은 딱 3가지를 갖고 있는 거예요. 뭘 갖고 있다? 기본이 되어 있고, 스킬이 있고, 뭐가 있다? 파워가 있다. 기본 스킬 파워, 기본 스킬 파워. 그래서 기본은 학습하고 배우고, 스킬은 연마하고 따르고 행동하고 현장에서 이루고, 다음에 파워는 어디에서? 가르침을 통해서, 코칭을 통해서, 멘토링을 통해서, 아니면 많은 사람들에게 세미나를 통해서, 책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들을 발휘하게 되면 LDT 리더십의 그 모형이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리더십을 연구하는 학교에서 그걸 바라보고 쳐다보고 하는 차원보다는 리더십이라는 그 십을 발휘하는 것을 우리 컨셉적 차원에서 한번 봐보자는 게. 그래서 컨셉에서 한마디로 요약하면 리더십이라는 것은 이끄는 힘이다. 그 이끄는다는 것은 이끌 대상이 있다는 거죠. 부부간에도 리더십이 필요하죠. 뭐 서방님 리더십, 마누라 리더십, 아니면 짝지 리더십. 그리고 두 사람이 함께하게 되면 그게 파트너십이 되는 거죠. 그게 조직을 만드는 기본 아니에요. 그 인류 역사에서도 그렇게 됐듯이. 그러니까 그런 구약에 나와 있는 그 족보의 흐름, 다음 여러분의 조직의 흐름. 그러니까 항상 그 위치상 리더의 위치, 선도해야 될 위치에 있는 사람을 리더라고 하는데, 그 이해할 사람으로서 그 구실을 못하면 위치는 포지션은 위에 있는데, 포지션은 직위를 갖고 있는데, 포지션은 권한이 있는데 그것을 실행하지 못하면 그거를 가장 형편없는 리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더라는 것은 스스로 가장 큰 게 뭐다? 의사결정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스스로 의사결정을 하니까 LDT에서 말했던 그 기본 독립 변수가 빌더화되는 거, 자기 스스로 자기를 일으켜 세우는 거. 그러니까 그 후천적인 노력으로 성공한 사람들을 많잖아요. 그 상황이 안 좋을지라도 뭐 장애우들이 성공하는 사례라든가 흑수로 태어나서 성공의 그 길을 걷는 건 그 사람들의 공통점은 먼저 빌더화가 돼 있다는 거죠. 그 빌더화는 뭔고 하게 되면 길 가다가 넘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넘어질 상황을 안 만든다, 넘어지지 않게 위에 꽃길만 깔아주는 게 아니라 넘어지는 게 중요한 거, 넘어졌을 때 일어설 수 있는 게 바로 빌더화되는 과정이라는 거죠. 여러분의 삶에서 실패를 한다라든가 아픔을 겪었을 때 그거를 딛고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전부 실패가 망했다라든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은 나는 가능성이 있다, 성공의 요소를 갖고 있기 때문에 더 가능성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리더십이라는 한마디로 하게 되면 이끄는 힘이죠. 그 이끌 때 모든 전제는 자기 스스로의 힘이 발휘되고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쳐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끌 대상이 있으면 그거는 조직이다. 조직에서는 반드시 리더십이 활성화돼야만이 그 조직은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끄는 힘, 이거를 한마디, 그러면 이끄는 힘을 그럼 누구를 이끈다, 무엇을 이끈다, 세상을 이끈다, 너무 광범위하잖아요. 그러면 조직에서 가정을 이끌게 되면 패밀리 리더십이 나오는 거죠. 아니 뭐 부부에서, 아니 친구 관계, 친구 중에서도 리더가 있단 말이에요. 조직에서 리더. 그럼 요즘 최근에는 이제 멤버십이 분만이에요. 모든 거는 회원이나 멤버십이나 아이디를 가진 4차 산업 플랫폼 혁명 시대는 그런 멤버들을 이끌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 이끌 수 있는 힘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학습하고 현장에서 행동에 옮겨면서 그 성과를 가지고 만들어 나가는 거죠. 또 그럴 때는 그 환경이 내가 처해 있는 환경, 그리고 내가 소속되어 있는 조직 아니면 집단, 이 속에서 그런 환경이 어떠한가,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하고 각각의 사람들의 역량들을 모아서 우리가 원하는, 조직 원하는 성과를 창출하는 게 이게 조직 리더십 아니에요. 그럼 개인이 원하는 성과를 창출한다? 이건 셀프 리더십인 거죠. 그러니까 빌더가 돼서 셀프 리더십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빌더와 셀프 리더십은 전 리더십에 있어서 기본 전제가 되는 것이죠. 그거를 바탕으로 뭐 다른 사람들에게, 팔로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게 이게 LDT 리더십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몰라도 된다. 왜? 모르면 배우면 된다. 안 하면 된다. 안 하면 남들이 하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르치지 않아도 된다. 뭐 프로세스를 만들어 놓고 가르칠 수 있는 사람, 그게 조직 구성원에 있으면은 혼자서 모든 걸 다 하지 않아도 LDT 리더십은 기본 스킬 파워의 영역을 나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꿈과 목표 설정, 시간 계획, 그리고 사람을 대하는 거, 이런 역량들을 하나씩 해 나가는 겁니다. 리더십을 그럼 한마디로 하게 되면 이끄는 힘. 그리고 만약에 학술적으로 얘기한다면 뭐 조직이나 단체, 집단 내에서 조직원들이 그 능력이나 그리고 환경을 이용해서 조직이 원하는 방향대로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그 능력을 발휘하는 것, 이렇게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쉽고 간단하게 여러분 한 강 한 강마다 많은 것을 전달하는 것보다 리더십은 뭐다 이것만 알아주면 간단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십은 만약 예를 들어서 무엇으로 사람을 이끌 것인가, 멤버십 리더십에서는 뭐가 필요합니다. 요즘 마케팅들이 계속 활성화되고 체계화되고 있고 조직화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는 요소, 이슈가 뭔가, 그들의 입장이 어떤가, 또 거기에서 상호 이익이 어떤 건가, 또 내가 취할 수 있는 것들, 그래서 무엇으로 사람을 이끌 것인가 했을 때는 딱 두 가지인 거예요. 사람을 이끌 수 있는 거는 뭔가 하면 내가 꿈꾸는 세상을 펼치라는 겁니다. 날개를 펼치라는 거죠. 그 날개를 펼치니까 날개 비자 펼칠 전자를 쓰니까 뭐가 되더라? 비전이 된다는 거예요. 그 비전은 현실이다 아니면 미래에 내가 원하는 세상이고 바람이다, 내가 원하는 세상이죠. 그러면 그거는 진짜다 가짜다, 가짜인 거죠. 그래서 비전을 제시하게 되면 무슨 얘기예요? 허무맹랑하다, 꿈 같은 소리 하지 마, 꿈깨,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비전은 이루어지지 않는 미래에 내가 원하는 그림이잖아요. 원하는 청사진 아니에요. 모델하우스를 보고 아파트를 분양받듯이, 그리고 설계들을 보고 이 지역에 뭐가 생겨난다는 걸 볼 수 있듯이 여러분의 삶의 설계도, 개인의 설계도, 팀의 설계도, 조직의 설계도, 그거를 펼칠 수 있는, 그래야 조직 멤버들의 마음, 그렇다면 멤버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펼치고 싶은 게 무엇인지를 코칭을 통해서, 멘토링을 통해서, 상담을 통해서, 컨설팅을 통해서 그런 과정들을 거쳐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전을, 날개를 펼치라, 내 꿈의 날개를 펼쳐라, 그래서 당신의 꿈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현장에서 내가 움직이고 솔선수범하고, 내가 현장 안에서 내가 움직이고 내가 창출하는 성과, 내가 실패하는 모습, 내가 기록하는 모습들을 오픈 공개하라. 그러면서 나의 미션이 무엇인지를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는 거예요. 그들이 내 미션을 통해서 비전을 갖고 그들의 미션이 생겨놓고 그 목표가 일직선상에 있었을 때 그게 그 에너지가 응집되어 있는 것을 팀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션으로 누구에게? 나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이끄는 힘은 따르는 사람들에게 솔선수범하고 비전을 보여주니까 나보다 더 나은 사람들이 우리의 비전을 위해서 함께 움직여준다? 그게 움직이는 사람들이 사명이죠. 불일사자, 목숨명자, 목숨 걸고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미션. 비전과 미션으로 사람을 움직일 수 있다. 비전과 미션으로 여러분들이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와 연관된 노하우 석세스 시스템이라든가 텐트 시스템에서 다 뭐를 얘기하는 게, 제가 만든 책자나 발간 자료에서 항상 개인의 비전, 개인의 이 Why와 How 비전을 만들 수 있도록, 그리고 내 자신의 만든 것을 다른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도록 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개념 정리해서 다시 한번 보게 되면 리더십이라 그랬습니다. 그 리더가 앞에서 이제 접두 앞에서 명사로 쓸 때는 리더는 뭐예요? 선도하다, 이끌다, 앞서다, 이거 아니에요. 선도하고 앞서간다. 그런 게 리더에서 전미사 쉽이 붙는다는 것은, 쉽의 뜻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멤버십, 조직, 단체에서 부를 수 있는 건데, 이거에 네 번째, 다섯 번째 이렇게 쭉 가다 보면 한 7가지, 8가지 뜻이 있는데, 쉽이라는 것은 상태, 특질, 지위, 이게 세 번째, 네 번째에 나와 있는 뜻들이에요. 상태나 아니면 특질이나 지위나 신분을 나타나는 것도 쉽인 거예요. 다음에 그래서 멤버십의 레벨 얘기하잖아요. 멤버십 레벨,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고, 또 아니면 리더로서의 기술과 능력, 스킬. 그래서 뒤에서 이걸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가르치면서 그 역량을 발휘하고 육성 능력, 그리고 복제하는 능력들이 나와요. 기술과 능력을 나타내나 성질, 특질, 지위, 신분을 나타내는 게, 이런 걸 나타내는 거를 어떤 현상이나 작용해서 판단할 수 있는 근거, 작용할 수 있는 근거, 이런 것들을 우리 몸에 주입시키는 걸 뭐라 그럽니까? 그걸 바로 정신이라 그러는 거죠. 정신력이 좋다. 그거를 움직이는 힘, 내가 하려고 하는 힘이죠. 느끼고 생각하며 판단하는 능력이나 작용. 그러면 이끌 수 있도록 느끼게 만들고, 이끌 수 있도록, 행동할 수 있도록 생각하게 만들며, 이거 해도
괜찮다고 판단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이나 작용을 갖고 있는 걸 뭐라 한다? 리더십이라고 하는 거예요. 리더십은 뭔가 하면 그래서 이끄는 힘을 또 이제 저식 발음, 이 셈식 발음으로 하면 꼬시는 힘이라고 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게 꼬신다는 것은 팔로워를 형성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그 리더십. 그래서 이 개념을 생각하는 거 자체가 사고하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생각의 크기가 그 리더의 그릇이 크기라는 게. 생각이 크게 되면 더 많은 게 보이고 더 많은 것들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그래서 생각의 크기, 그 큰 리더라는 것은 생각이 크다. 사고력이 탁월하다. 지금 세상에 보게 되면 이 함대의 그 핵 항공모함 아니에요. 핵 항공모함이 세계 그 미나치호인가요? 그 세계에 나와 있는 그 배인데 이 바다를 떠다니는 그 배라서 쉽을 쓴 게 아니고 이 생각의 크기가 뭐 리더의 그릇을 결정하는 것. 여기에 함장이 결정하는 것과 조그만 돛담배 함장이 결정하는 건 다르다 이런 거죠. 그래서 여기에 60대 이상의 소위 말하는 비행기가 탑재가 돼 있고 여기에 이제 탑승 인원만 6천 명이죠. 6천 명 인구가 안 되는 나라도 있는데 그런데 이제 과거에 우리가 그 상황 이론 이전에 행동 이론, 특성 이론에서 보여줬던 이런 우리 배 안에서의 리더십, 이거는 배 안에서 목적지까지 항해를 한다, 이게 전부였죠. 아니면 고기를 잡는 건데 이거는 이 목적 자체가 달라지는 거죠. 뭐 세계의 평화 수호를 위해서, 그런 문제 발생을 위해서, 인류가 존재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걸로 그 목적이나 그릇이 달라진다는 게, 조직도 우리가 그렇게 봐야 된다는 게. 그래서 그 리더십이란 무엇인가, 리더란 무엇인가, 그 리더의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이제 하나씩 뭐 롤모델을 만들라는 이제 다음 강부터 이어져 나가겠는데, 리더들이 평가받는 기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리더라면, 리더가 되고 싶다면, 그러면 여러분의 리더가 누구인지를 보고 그 평가 기준은 그 리더십 역량 평가라 그래요. 그 경영학에서 말하는 리더십 역량 평가는 딱 세 가지로 크게 보면 되는 게, 그 평가할 때 그 첫 번째가 전략적 관리 능력이 어떤가 하는 게, 그 매니지먼트 능력, 관리하고 경영 능력이 어떤가, 그거를 전략적으로 미래를 보고 나갈 수 있는가 없는가, 전략적 관리 능력. 다음에 이제 그 인지 능력, 그러니까 이 상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거. 여기 전략적 관리 능력, 인지 능력, 대인 관계하니까 여기에 뭐 특성 이론, 행동 이론, 상황 이론, LGT 리더십이 다 포함돼서 나오잖아요. 그 리더를 평가하는 거 무슨 이론에 의하면 하는 게 아니고, 리더십은 현재 나와 있는 과거를 바탕으로 현재 이루는 성과, 그리고 지금 진행되는 미래 가능성을 보고 리더십을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인지 능력이란 세상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인데 1차 산업의 생각을 갖고 있다? 그건 인지 능력이 떨어진 거죠. 그리고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거를 도피하고 회피한다, 도망간다? 그것도 인지 능력이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그 인지 능력이라는 게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에서도 상당히 사람은 보는 거에서 인지를 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인지와 미인지 상태 중요하죠. 문제 해결. 그러려면 여기에서 필요한 게 관점이 큰 그릇, 크게 세상을 크게 보는 거시적 관점. 미시적 관점에서 보지 말고 거시적 관점에서 세상을 보고 어떤 문제가 발생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걸 가지고 평가하는 거죠. 다음에 대인관계 능력이라는 것은 사람을 대하는 태도, 이것만을, 사람을 대하는 태도는 어디에서 많이 강조되는가 하게 되면 특성 이론에서 많이, 그 백성을 대하는 태도, 이런 것들이 뭐 인자하다 안 하다 이런 걸 가지고 많이 평가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리더가 평가받는 거죠. 대인관계는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는 하나의 태도일 뿐이고, 사람에게 어떤 거 소통이 잘 되는가 안 되는가 이런 거죠. 소통을 안 하면서 그냥 인사만 잘해도 좋은 평가는 받을 수 있는데, 그 평가는 여론인 것이지 실질적인 그 근거 자료 데이터가 없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객 지향, 의사소통, 다음 협상력, 얼마만큼 상대 이슈하고 입장을 파악하고 상호 이익을 추구하고 협업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 이걸 딱 보는 거고, 다음에 전략적 관리 능력에서는 전략적 미래에 대한 걸 보니까 비전 제시 능력, 그리고 팀워크, 팀을 이끄는 거, 그 팀들을 어떻게 코칭하고 성과를 창출하는가, 이런 것들을 리더십 역량으로, 그 뭐 인지 역량이라고도 능력, 뭐 여러분들이 쉽게 관리 능력하고 인지 능력하고 이 소통 능력 이렇게 이해해도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한번 여러분 데이터를 세분화해 가지고 점수를 뭐 스카트 방식이든 뭐든 아니 뭐 10점 만점으로 하든 점수를 매겨 가지고 평가를 해보면 리더십 평가가 얼마인가라고 나오는 거죠. 이게 바로 학술적 근거를 두고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십 역량을 이런 테마로 보고 파워로 본다면 전략적 관리 역량이 있는 사람을 추진력이 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지향성, 뭐 디스크에서 더미넌스한 사람들, D형들이 얘기하는 거, 성과 중심, 일 중심인 사람들, 이 일 중심인 사람들이 성과를 중심하고 밀어붙임이 있고 추진력이 있으니까 이런 추진력이나 뭐 성과, 결과, 퍼포먼스 이런 것들을 많이 보고 그때 전략적으로 관리를 누를 사람 누를 수 있고 땡길 사람 땡길 수 있고 올릴 사람 올릴 수 있는 전략적 관리 능력이 있다는 거고. 다음에 그 역량 중에 인지 능력이라는 것은 창의성이 있다, 기발하다, 그리고 자기 혁신을 하고 세상의 변화에 민감하고 변화 지수, 도전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 도전도 할 수 있고 밀어붙일 수도 있고 이런 세상의 바뀜에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끔 움직일 수 있다. 이 상황 이론에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나옵니다. 다음에 대인 관계에서는 이 정서 관리죠. 정서적으로 불안하다, 오타쿠다, 혼자만 한다는 거하고, 그리고 대인 감수성이라는 거는 뭐 오감이라고 하죠. 보고 느끼고 먹고 마시고 이런 체감하는 것들에 대한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이걸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전략적 관리 능력에서는 코칭 능력과 다음에 관리 능력, 매니지먼트고, 인지 능력에서는 도전하고 시도하는 거, 반복하는 거, 챌린지하는 거하고, 다음에 대인 관계에서는 커뮤니케이션 이겁니다. 그래서 리더십이 무엇으로 평가받는지를 여러분 생각하고, 리더십이란 무엇인가, 그 무엇인가 하는 것은 여러분 교재에서 자료에서 그리고 PPT 자료에서 항상 그 리뷰 강의를 할 때 아니면 그 GBU의 사이트라든가 온라인 유튜브에 아니면 SNS에 하나하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